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치과TV의 엘토치과 대표원장 최순호입니다.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로부터 치아가 시리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치아가 시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잇몸병 때문에 이렇게 잇몸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다 보면은 치아가 많이 시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찬물 같은데 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선, 치아가 패이고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 때문에 치아가 시린 증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통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치아가 패이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치아 패임 현상이 나타나는 부위들이라든지 빈도, 양상 자체가 치경부 마모증에 비해서 훨씬 많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많이 언급되어 오던 치경부 마모증, 치아의 굴곡파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잘못된 칫솔질 방법인 횡마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차인표 씨의 분노의 양치질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칫솔이 치아에 세게 닿고 치아 표면이 마찰이 돼서 치아가 휘어버리는 건데요. 특징적으로 칫솔이 지나가는 자리, 치아의 여러 군데에 이렇게 패이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면을 잘라보면은 약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의 환자분처럼 치아의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패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치아의 패임 현상을 칫솔질에 의한 잘못된 마모로 설명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거든요. 패이는 모양 자체도 그렇고 부위도 되게 많이 나타나요. 치아 패임 현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나이가 든 환자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이갈이나 이 악물기처럼 씹는 힘이 지속적으로 많이 가해지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송곳니, 작은 어금니, 그리고 첫 번째 큰 어금니, 이러한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좌우, 상하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치경부 마모증과는 가장 대비되는 특징인데, 패인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쐐기 형태로 패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아 패임 현상을 설명할 때 치경부 마모증보다는 치아의 굴곡파절에 의해서 패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치아 굴곡파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어금니가 그래요. 쐐기 모양처럼 패여 있거든요. 피곤한 날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치과 의사인데 칫솔질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전 어렸을 때도 그렇게 칫솔질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치아 패임이 굴곡파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캐스터네츠처럼 이렇게 딱딱딱 씹지 않죠. 맷돌처럼 이렇게 지글지글 갈면서 씹죠. 우리 위쪽 치아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고요. 위턱에 붙어 있으니까. 아래쪽 치아는 이렇게 딱딱딱 씹으면서, 그리고 지글지글 이런 식으로 갈게 되겠죠. 서로 비트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 치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치아 뿌리는 잇몸 뼈가 잡고 있을 거고, 치아 머리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겠죠. 이렇게 비트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선 부분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돼요.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는 그 부위에 치아의 범랑질 뜯어져 나갑니다. 점차 치아의 목 부분이 이렇게 패여져 나가는 거예요.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에 더 많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턱을 이런 식으로 갈면서 씹게 되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 이 부위에서 치아가 맞닿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상적인 교합이다 라고 하면은 송곳니끼리 서로 맞부딪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교합을 보면은 작은 어금니, 그 앞뒤로 만나게 됩니다. 지속적인 힘이 송곳니, 작은 어금니 그 부위에 가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고 치아의 미세한 결정 구조들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아 굴곡파절이 극단적으로 발생된 환자분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도 그렇고 오른쪽 아래도 그렇고 어금니가 없으시죠. 그 상태로 되게 오래 지내셨어요. 씹는 힘 자체가 앞니 쪽으로 힘이 되게 많이 가해지셨겠죠. 어금니는 오히려 괜찮은데요, 앞니, 그러니까 작은 어금니 이쪽으로 해가지고 치아들이 진짜 많이 패인 거예요. 치아가 패이고 패이다가
정말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패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패여버린 부위를 떼어주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금니 자체가 없는 것부터 해결을 해드려야지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에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심미적인 이유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크라운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켜드렸고요.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레진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아 페인 현상 때문에 양치질하거나 참을 마시거나 이럴 때 많이 불편감이 나타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떼우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불편감이 없더라도 페인 양이 너무나도 과해가지고 치아가 금이 가거나 부러질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엄청 패이지 않았더라도 교합되는 양상 자체가 점점 더 패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환자분께 떼우는 치료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 치아 굴곡파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치료 방법은 레진 치료로서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치과TV 12치과 대표원장 최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